자, 지금부터 광고와 미디어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광고 매체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방송 매체,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라디오 매체와 케이블 TV 매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배웁니다. 하나는 라디오 매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케이블 TV 매체입니다. 라디오 매체에서는 지난번 시간과 비슷한 목차로 전개가 됩니다. 일단 이 라디오 매체 속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광고의 종류들을 한번 배우겠고, 그 다음에 이 라디오 광고의 요금을 책정하고 라디오 광고 시간을 판매하는 곳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라디오 매체의 특성에서 광고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라디오 매체가 갖는 장점 그리고 단점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케이블 TV 매체를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케이블 TV의 이 사업자 세계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케이블 TV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광고의 종류들을 중간 광고, 그리고 인포머셜, 필러 광고,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케이블 TV 광고의 요금과 집행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케이블 TV 매체의 장점, 단점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케이블 TV와 관련해서 종합 편성 채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라디오 매체의 개관을 하겠습니다. 라디오 매체,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파를 이용을 해서 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송 기구입니다. 즉, 광고주의 광고를 이 전파를 이용해서 소리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매개체인 것이죠. 이러한 라디오 매체는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황금기, 전성기를 구가를 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었고요. 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어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라디오 매체는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어주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을 신속하게 전달을 하기도 했고요. 또 가정용 오락 매체로서 기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디오 매체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전 도구로 악용이 되기도 했고, 또 그다음에 많은 국가들, 독일이나 일본 이런 여러 국가들이 이 라디오 매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시키기도 하고, 전쟁에 필요한 여러 자금들을 이 라디오 매체를 이용해서 조성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라디오 매체는 이 50년대 초까지 굉장히 큰 주요 매체로 활용이 됐고, 광고주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라디오 매체는 그 위상이 급락을 하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바로 TV 매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TV 매체가 195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대중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TV 매체는 라디오 매체하고는 다르게 이 청각적인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화려한 역동적인 동영상까지 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강력했고, 그래서 광고주들이 주요 매체로 활용을 했죠. 아무튼 이 TV 매체가 등장하면서 라디오 매체는 청취자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TV를 많이 보면서 이제 광고주들이 이러한 소비자를 공략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는 라디오 매체를 외면하고 TV 매체를 주요 광고 매체로 썼죠. 그러면서 이제 광고주가 줄어드니까 이 라디오 매체는 광고 수입 역시 감소를 하고 경제적 이윤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라디오 매체는 이런 문제들,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고 있느냐? 일단 첫 번째는 특화, 전문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매체는 소리의 매체죠. 청각을 자극하는 매체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활용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라디오 매체의 차별성이 있는 이 DJ 프로그램이라던가
음악 방송 이런 식으로 특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전문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두 번째 방식은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보이는 라디오를 이제 집행을 하죠. 그래서 청각적인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활용을 하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휴대폰을 활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이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고 또 댓글로 반응도 보이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소비자하고 소통을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매체는 광고 차원에서 봤을 때 일단 개인 매체의 효시고 그리고 수용자 세분화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수용자 세분화. 라디오 매체는 채널별, 프로그램별, 시간별로 이 청취자들이 딱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광고주는 우리의 소비자가 언제 라디오를 많이 보는가,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보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시간, 그 프로그램, 그 채널에 광고를 해서 광고의 노출도도 높이고 광고 효과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매체의 효시. 이 라디오는 사람들이 보통 이어폰 꽂고 혼자 개인적으로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광고도 만들어지죠. 소비자하고 직접 대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광고가 이렇게 제작이 돼요. 그래서 안 그래도 혼자 듣는데 광고가 마치 1대1로 대화하는 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집행이 되면 더욱더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라디오 매체는 잘만 쓰면 틈새 같은 걸 잘 공략을 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큰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러한 라디오 매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디오 매체에서 이제 보여지는 광고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광고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텔레비전 광고의 종류와 유사합니다. 근데 다만 이 라디오는 시각적인 요소가 결여가 돼 있고 청각적인 메시지만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죠. 바로 그 특성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그런 광고들은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소리만 이용해도 괜찮은 그런 광고 종류들이 대표적인 광고 유형이에요. 그게 바로 프로그램 광고, 토막 광고, 15 광고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광고 유형이고요. 그리고 라디오 광고 길이는 보통 20초. 이 20초가 거의 대부분의 길이입니다. 물론 10초짜리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20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라디오 광고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로그램 광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프로그램 광고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머릿속으로 의미 한번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 광고란 프로그램의 스폰서로 참여하여 본 방송 전후에 방송되는 광고. 그러니까 스폰서로 참여한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그 비용을 이렇게 서포트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폰서로 참여를 해서 그 방송이 나중에 이제 집행이 될 때 이 프로그램 앞 뒤에 집행되는 광고를 프로그램 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디오의 이 프로그램 광고의 길이는 20초예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TV 프로그램 광고의 길이는 몇 초라고 배웠죠? 기억나시죠? 네, 15초라고 배웠었죠? 그런데 이 라디오 프로그램 광고의 길이는 TV의 프로그램 광고와는 다르게 좀 더 길어요. 20초로 더 깁니다. 그 이유는 이 라디오는 비주얼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오로지 소리로만 메시지가 전달되다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소비자들이 굉장히 오해나 오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V의 프로그램 광고보다 라디오 프로그램 광고 길이가 좀 더 긴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토막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막 광고라는 것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한 토막 톡 들어가는 광고를 토막 광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스팟이라고도 부르고 SB, 그러니까 이건 스테이션 브레이크에서 이제 앞머리 글자를 딴 거예요. SB라고도 부릅니다.
토막 광고의 표준 길이는 20초입니다. TV의 토막 광고에는 종류가 나눠졌었는데 라디오는 그냥 20초짜리 하나로 운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라디오 광고의 종류로 15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가 뭔 뜻이죠? 한자를 보시면 때시 알보죠. 그래서 이 한자음이 그대로 15라는 것은 때시, 그러니까 시간을 알보, 알리는 일, 이것을 15라고 합니다. 그리고 15 광고는 바로 이런 의미 그대로 현재 시간을 고지할 때 같이 집행이 되는 광고를 15 광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15 광고의 표준 길이는 10초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광고나 토막 광고보다 훨씬 짧은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이 15 광고는 과거에는 그냥 시간 얘기하고 그리고 광고주 명칭 거론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형태였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광고가 있긴 한데 예전에 비하면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요즘은 시간하고 제품을 연결짓고 또 그 과정에서 제품의 특성도 알리는 식으로 이 라디오 15 광고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라디오 15 광고 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디오 광고이기 때문에 영상은 없고 소리만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 시간과 제품을 연결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디오 광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간 있으시면 차 한번 보세요. 지금은 소중한 내 차의 엔진 오일이 업그레이드 지크인지 확인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엔진 오일 지크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 들으신 이 라디오 15 광고는 일단 광고주는 SK 루브리컨츠 그리고 브랜드는 지크 XQ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시간과 제품을 연결했어요. 시간 있으시면 내 차의 그 기름을 확인하라. 지크 XQ는 굉장히 좋은 엔진 오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 차에 그 엔진 오일이 지크 XQ가 아니면 이 좋은 프리미엄 윤활유인 지크 XQ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시간과 제품을 연결하고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비하면 많이 15 광고가 발전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라디오 광고 종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광고 총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총량제, 이것 역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광고 총량, 이 전체 허용량만을 법으로 정해주고 그의 나머지 뭐 광고의 길이라던가 광고할 때 횟수 그리고 광고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은 각 방송국 자율에 맡기는 제도를 광고 총량제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9월 달부터 이제 집행이 되었어요. 그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서 라디오 광고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라디오 광고의 그 토막 광고, 프로그램 광고, 15 광고가 일일이 다 제한이 있었어요. 한 번 할 때 얼마나 해야 되고 그 횟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이게 제한이 있었는데 광고 총량제가 실시되면서 그 모든 규제가 풀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광고 총량만 두 가지 지키게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당 15 광고, 프로그램 광고, 토막 광고 이거 다 합쳐서 한 프로그램에 붙는 이 광고의 그 길이는 최대 18%는 초과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분짜리 프로그램에다가 광고를 이제 붙인다면은 최대 18%를 넘지 못하게 했으므로 60분짜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0분 8초 이것을 넘기면 안 되는 거죠. 광고의 길이가. 그렇게 이제 허용량을 제한해 놨고 그리고 채널별로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광고의 그 총량도 정해놨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채널별로 하루 동안 하는 그 프로그램의 길이가 있을 거예요. 그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당 이 방송 광고 시간의 비율은 평균 15% 이하로 하라. 이렇게 이제 채널별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광고의 총량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의 총 용량 이것만 이제 법으로 정해놓고 그의 나머지는 MBC, SBS 각 방송국 자율에 이제 맡기게 된 거죠. 그래서 라디오는 이제 각 방송국들이 이 광고 총량제 때문에 자율적으로 광고의 횟수, 방법,
길이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조절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대로 대체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광고는 뭐 20초, 토막 광고 20초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광고가 많이 안 판매가 되었다던가 아니면 광고주가 요구를 한다던가 하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유연하게 조절해서 지금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라디오 광고의 요금과 판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디오 또한 지상파 매체예요. 그래서 TV와 같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KBS, MBC 이런 쪽의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요금 책정 그리고 광고 판매 이런 것들을 그 공영 미디어 랩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여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의 라디오 광고는 이 SBS는 자체 민영 미디어 랩을 갖고 있죠. 뭐죠? 네, 예전에 이제 미디어 크리에이터라고 불렸던 SBS MNC입니다. 이 민영 미디어 랩에서 라디오 광고 요금을 책정하고 또 광고 이 시간을 광고회사에게 판매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 자료는 코바코하고 그리고 SBS MNC 자료를 제가 이렇게 도표로 표현을 했는데 코바코에서는 지금 MBC 그리고 KBS 여기에 라디오 광고 요금을 책정하고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꼭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런 방송국의 광고만 판매하고 요금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라디오 방송국들의 그 요금도 책정하고 판매를 합니다. 일단 좀 보시면 KBS 1라디오의 광고는 판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KBS 1라디오에는 광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없는 거고요. 대신 이제 KBS 2 라디오들의 그 광고 요금 책정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BC가 FM 포유하고 표준 FM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광고 요금 책정하고 판매를 이제 공영 미디어랩 코바코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EBS가 여기 또 없죠. 왜 그러냐면 EBS는 교육 방송이다 보니까 그 라디오 같은 경우에 이제 광고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EBS 라디오 방송이 여기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KBS 그리고 MBC 여기에 라디오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종교 방송들을 코바코에서 이 라디오 광고 시간을 판매하고 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방송 CBS 그리고 불교 방송 BBS, 카톨릭 방송인 평화방송, 그다음에 원음 방송 이런 종교 방송들의 광고 요금을 책정하고 판매하는 곳이 이제 코바코입니다. 그리고 또 영어 방송들, 부산 영어 방송, 광주 영어 방송 이거 역시 코바코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경인 방송, 경기 방송, 교통 방송, 연합뉴스 라디오 이 라디오의 그 광고 요금 책정 그리고 광고 판매 다 모두 코바코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SBS는 이제 이쪽에서 안 하죠. 자체 민영 미디어랩 SBS MNC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SBS가 그 라디오로 파워 FM하고 러브 FM을 갖고 있죠. 여기에 광고 요금을 책정하고 판매하는 곳이 SBS MNC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바코가 MBC 그리고 KBS 여기에 라디오 그 광고 요금만 책정하고 그것만 판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실 이렇게 종교 방송, 영어 방송 좀 더 많은 라디오 방송의 그 광고 요금 책정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지금 이원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코바코 공영 미디어 랩에서는 이제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영 미디어 랩 SBS MNC에서는 이제 SBS 쪽. 파워 FM, 러브 FM 여기에 광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라디오 광고 요금 책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라디오 광고 요금 책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광고 시급입니다. 이걸 그냥 시급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뭐냐면 시간대별 광고 요금 등급을 일컫습니다. 종류를 보면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TV는 4개였죠. 그런데 라디오는 청취한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좀 단순화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 시급의 종류도 A, B, C 이렇게 3개 등급만 있습니다. 이 등급은 청취율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그러니까 프라임 타임 때, 이때의 등급은 A 등급이에요. 그리고 A 등급 전후 이때의 시간대를 이제 B급으로 놓고요. 그리고 가장 청취율이 떨어지는 시간대, 언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언제 사람들이 가장 라디오를 안 들을 것 같습니까? 그쵸? 심야 시간대. 자느라 사람들이 라디오를 잘 청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대, 이때도 잘 안 듣죠. 그래서 청취율이 가장 떨어지는 이 시간대를 C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러한 광고 시급은 광고 요금 책정에 큰 영향을 미치죠. 다음 구분을 보면 라디오는 TV만큼 사람들이 많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게 주중이냐 주말이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의 시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AM이냐 FM이냐 이런 것도 구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로만 시급을 운영을 합니다. 일단 청취율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면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출근 퇴근 시간 그리고 낮 시간이 가장 청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통 사람들이 7시부터 출근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낮 시간대 이때를 이제 A급으로 놓고요. 그리고 이제 퇴근하는 시간 6시부터 이제 밤 9시 이때가 청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A급으로 놓아요. 근데 잘 보시면 TV에서 사람들이 가장 그 시청률이 높은 시간이 저녁 8시부터 이제 밤 12시까지 이때가 이제 가장 시청률이 높아서 그때를 이제 TV 같은 경우는 SA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라디오는 그 시간대가 B급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라디오를 안 듣고 TV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청취율이 떨어져서 TV에서 SA급인 시간대가 라디오에서는 B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라디오 시급은 구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이 A급 이쪽을 이제 가장 높은 광고 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라디오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디오 매체의 특성은 특히 광고 차원에서 이 라디오 매체가 갖는 장점, 단점 이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라디오 매체의 장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를 살펴볼 텐데 우선 첫 번째 이 라디오 매체의 장점은 뭐니 해도 병행성, 수용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매체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매체예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를 보면서 라디오 청취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퇴근할 때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고 또 회사 일 보면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은 집안일 하면서 또 라디오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일을 하면서도 라디오를 병행해서 들을 수 있다. 이것이 라디오 매체의 굉장히 큰 특성입니다. 라디오 매체를 배경적 매체, 백그라운드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라디오 매체를 딱 틀게 되면 그 소리가 우리 삶의 백그라운드, 배경에 깔리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서 자기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디오 매체의 특성을 이제 백그라운드 미디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 매체는 수용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일을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이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공부, 그리고 뭐 운전 이런 것들을 전혀 방해받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라디오 프로그램도 들을 수 있고 광고도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을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고에 대한 저항, 경계, 거부감 이런 것들이 좀 낮고요. 그리고 광고 메시지 수용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TV 같은 거에 비하면요.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Go Outside라는 광고주를 아시나요? 이게 뭐죠? 네, Go Outside는 브라질의 아웃도어 매거진입니다. 즉 야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뭐 야영이나 캠핑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발행이 되는 잡지입니다. 이 잡지가 라디오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광고를 전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라디오 매체의 특성, 병행성을 고려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에 야영, 캠핑을 갈 때 이렇게 라디오를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텐트도 이렇게 설치하고 갖고 간 음식도 먹고 야영을 즐기죠. 병행성의 특성이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라디오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산에서 야영할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캠핑을 할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이렇게 해가 뉘엿 질 때, 저녁쯤 되면 굉장히 불편한 게 있어요. 밤에, 그러니까 저녁에 그 산에서 캠핑 같은 거 할 때 뭐가 불편하던가요? 힌트는 여기 점들. 그러니까 해가 막 질 때 캠핑을 하면서 뭐가 불편할 것 같습니까? 그쵸? 모기들이 출몰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물어요. 특히 산모기는 일반 진모기하고 다르게 한번 물리면 굉장히 가렵고 또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캠핑 같은 거 할 때 이런 모기 문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니즈, 욕구가 존재합니다. 고 아웃사이드는 소비자 조사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니즈가 있다, 이런 것을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모기한테 물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광고가 해결해 줬을 수 있을까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기의 천적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모기의 천적. 모기의 천적은 바로 잠자리입니다. 그런데 라디오의 주파수를 15kHz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요, 이게 사람들의 귀에는 안 들리는데 모기에게는 천적인 잠자리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 아웃사이드는 모기들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저녁 6시에서부터 8시까지 이 밴드 FM 라디오의 음악 방송을 15kHz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고 아웃사이드 후원으로 이제 집행이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덧붙였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렇게 음악도 듣고 이제 캠핑을 즐깁니다. 병행을 해요. 근데 이게 사람들 귀에는 그냥 정상적인 음악 방송으로 들려요. 그런데 이게 모기에게는 이게 15kHz로 전환을 하게 되면 천적인 잠자리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주위에 가까이 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고 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게 한 거죠. 이건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광고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 줬어요. 그게 가능했던 게 라디오 매체는 병행성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한번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광고는 지난 2012년 칸 국제광고제에서 라디오 부문 영예의 그랑프리를 차지했던 광고입니다. 자, 광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Go Outside is the biggest outdoor magazine on the planet. It goes side by side with those who practice outdoor sports and adventure trips. But there's something else present in these people's lives too. Mosquitoes. Until now, this was how we got rid of this annoying problem. But we wanted to do more. How? By turning your radio into a mosquito repellent. This is how it works. Along with the regular radio station broadcasts, we also transmitted for the very first time an audio signal of 15 kilohertz, barely detectable by the human ear. Studies have shown that this frequency imitates the sound of a dragonfly, the mosquito's natural predator, thus keeping them away. The idea, sponsored by Go Outside magazine, was broadcast for 3 weeks during the musical programming of Band FM radio station from 6 p.m. to 8 p.m., a period that shows the highest reported incidence of mosquito bites. Curtindo suas músicas favoritas ao ar livre? Continue ouvindo a rádio repelente de mosquito Go Outside. More than 3 million radio sets received this signal. More than 3 million radios were turned into repellents. Go Outside Repellent Radio. Turning a radio into a mosquito repellent. An idea that sounds like music to our readers. 고 아웃사이드가 이런 식의 광고를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라디오 매체는 다른 매체하고 다르게 이렇게
자기 업무를 보면서도 할 수 있다는 이 병행성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적극 활용을 해서 이런 식의 모기를 쫓는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는 이 광고에서와 같이 이렇게 자기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병행성의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장점으로는 개인성, 친밀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라디오는 개인 미디어의 효시입니다. 여러분들 라디오를 들을 때를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으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집 거실에 라디오 이렇게 놔두고 온 가족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귀를 기울이면서 라디오를 청취하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자기 방에서 이어폰 꽂고 자기 일면서 듣거나 아니면 학교에 등교하고 하교하고 할 때 이어폰 꽂고 라디오 들으면서 그렇게 들으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처럼 라디오는 개인적으로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바로 이러한 그 청취 행태 때문에 라디오 광고도 그런 걸 감안해서 제작이 됩니다. 즉 광고 내용이 마치 그 청취자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1:1 커뮤니케이션 하는 듯한 느낌으로 광고 내용이 이제 구성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구어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문어체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대화체 같은 걸 많이 쓴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용어도 막 국민 여러분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게 아니라 2인칭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너, 당신 이런 말들을 쓰죠. 따라서 안 그래도 이렇게 혼자 듣는데 광고까지도 이렇게 당신과 같은 용어 쓰고 이렇게 대화한 듯한 이런 말 쓰고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사람들은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 광고여서 영상은 없고 소리만 들릴 텐데 아무튼 이 소리를 잘 들으시면서 이 라디오 광고가 이 친밀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카피를 썼나 한번 유심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광고 들려드리겠습니다. 너 또 졸면서 출근했지? 이 계곡물로 세수하면 잠이 확 깰 텐데. 정말 투명하다. 이 물이 네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킴벌리. 네, 광고주는 유한 킴벌리고요. 이제 광고 캠페인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의 한 광고였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카피가 구성이 되었는데 어떠한 그 요소들이 친근감을 유발을 하나요? 일단 용어가 그렇죠. 2인칭 용어를 썼어요. 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대화체들, 그러니까 구어체를 썼어요. 너 또 졸면서 출근했지? 이렇게 말하는 듯한 이런 어투로, 대화하는 듯한 그런 어투로 이제 카피가 창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어폰 꽂고 혼자 듣고 있는데 너라는 2인칭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구어체를 쓰고 이러면 사람들이 꼭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친근감이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라디오 매체의 장점은 수용자 세분화가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라디오 매체는 이 소비자 선택성, 선별성이 굉장히 좋은 매체입니다. 채널별, 그리고 시간별, 프로그램별로 라디오 매체는 그 청취자가 탁탁탁 구분이 됩니다. 즉, 소비자 세분화가 일어나요. 이건 광고주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인데 광고주는 우리의 표적 청중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듣는가 그리고 언제 몇 시에 많이 듣는가 어떤 채널을 주로 이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 그리고 주로 이렇게 듣는 채널 프로그램 여기다가 우리 광고주가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하게 되면 이 광고의 노출도도 높이고 광고 효과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라디오 매체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융통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라디오 매체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광고를 집행 중단하고 새로운 광고로 교체하고 아니면 광고를 일부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일단 라디오는 TV처럼 그 광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리만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제작하는 절차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TV에 비하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빨리 광고 만들어서 빨리 교체하고 이런 것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그 광고를 내리고 수정하고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광고 제작이나 집행이 좀 TV에 비해서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다 보니까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벤트성 판촉 행사 광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이런 걸 앞두고 이제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표를 가져오시면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 행사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성 이런 것들을 살린 그런 카피도 쓸 수가 있죠. 광고를 금방금방 만들고 금방 이렇게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TV에 비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했던 사례로 저는 팜필린 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동아제약 팜필린 큐는 다음과 같은 라디오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이 라디오 광고는 개그 콘서트 두 분 토론을 패러디를 했던 그런 라디오 광고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막 급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디오에서 다음과 같은 광고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이 광고가 어떤 느낌이 들까?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리즈로 집행이 됐는데 그중에서 월차편 광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이 광고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감기 걸리는 것 자체가 문제야. 근데 뭐 월차 어디 월차를 내 개념 없이 으슬으슬 감기 기운 있으면 팜필린 큐지. 감기 조심하세요. 팜필린 큐 마시니까 빠르지. 자, 여러분들께서 만일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이 광고를 들었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사실 감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아프면 아픈 것만으로도 굉장히 서러워요. 그런데 월차 쓰는 것은 개념 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팜필린 큐 약 먹고 계속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괜히 더 서럽게 느껴지고 왠지 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시리즈로 집행이 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른 광고에서는 아프면 그냥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 자리 없어질 수도 있다. 그건 나는 책임 못 진다. 이런 식으로 또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인이라면 이 광고 들었을 때 좀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 광고가 집행이 됐을 때 많은 직장인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이 광고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월차의 권리 그리고 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휴식권 이런 것들을 이 광고가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광고의 집행 중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즉 이 광고는 부당 노동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민주노총은 봤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동아제약은 이제 발빠르게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사과를 했죠. 우리는 단지 당시 인기 있었던 이 개그 콘서트 이것을 이제 패러디를 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재미를 주려고 했을 뿐이다. 우리는 다른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광고를 만든 회사에서는 이 민주노총에 방문을 해서 사과를 하고 수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다른 광고로 교체를 했는데 한번 이제 이 광고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에 들었던 월차 편에 비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감기를 너무 쉽게 보는 게 문제야. 감기 걸려놓고 뭐 데이트, 키스 어딜 감기를 옮기려고 그래. 맨 없이 으슬으슬 감기엔 팜필린 큐지. 감기 조심하세요. 팜필린 큐 마시니까 빠르지. 앞에 이제 집행했던 광고가 민주노총 그리고 여러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반발을 샀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얼른 이제 광고를 새롭게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TV 광고에 비하면 라디오 광고는 소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작을 할 수가 있어서 빨리 새로운 광고로 이제 만들어서 교체를 했던 거죠. 이 광고는 앞에 집행했던 광고에 비해서 훨씬 이제 그 반발감이 적죠. 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는 이제 TV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점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TV에 비하면 융통성이 있다는 거지 모바일이나 인터넷 이런 거에 비하면 융통성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라디오 매체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의 받고 그거 통과하면 이제 라디오에다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전 심의를 받고 또 만약에 이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라디오 광고 제작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나름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뭐 모바일 이런 뉴미디어에 비하면 그 융통성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TV에 비하면은 이제 융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융통성이 있다라는 이 장점은 좀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V 이런 거에 비하면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라디오 매체의 장점은 상대적 저비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매체는 그 광고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이 라디오 매체에다 집행하는 그 광고 단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먼저 광고 제작 측면부터 설명을 드리면 라디오는 TV처럼 영상을 촬영하고 이 영상을 편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소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성우료, 음악 사용료, 그리고 뭐 프로덕션 사용료 이런 것들만 이제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몇백만 원만 있으면 금방 라디오 광고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TV 광고를 제작하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라디오 광고는 그 제작비가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단가, 매체에 집행하는 그 비용을 보면 그 비용이 TV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얼마나 저렴한가?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이 시간대에서 몇 시에 그 라디오 광고를 하는 게 제일 비쌀 것 같나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광고 시급에서 A급이 언제였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낮 시간이었죠? 그때가 비싸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췌한 자료로 MBC FM의 광고 단가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언제가 제일 비싸냐면 MBC FM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굿모닝 FM 이때가 청취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때 광고 요금이 47만 3천 원입니다. 위에 보시면 20초짜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20초짜리 한 편 광고를 트는데 지금 대략 40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비쌀 때가 이 밤에 드라마 할 때였죠. M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이때가 가장 비쌌고, 그때 15초짜리 광고를 한 편 방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1,3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1,300만 원 이거에 비하면 이 40만 원대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역 광고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가격이 싸서요. 그래서 이제 광고주들이 많은 라디오 광고 시간을 확보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광고해서 광고 효과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TV 같은 데다 광고하고, 그리고 이제 라디오에 많은 시간을 사서 광고를 해서 이렇게 광고 효과를 높이려는 세컨더리 미디어, 보조적 매체로 이 라디오 매체를 많이 광고주들이 씁니다. 자, 그 다음 라디오 매체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를 흔히 상상의 매체라고 부릅니다. 라디오 매체는 사대 매체 중에서 유일하게 청각 하나만을 이용하는 매체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잘하면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사람들은 이 라디오에서 프로그램, 광고 이런 것들을 듣고 머릿속에서 이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이미지, 그림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참여죠. 여러분들께서 이 수업 시간에 그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수업에 참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억도 잘 되고 학습 효과가 올라가게 됩니다. 광고도 이 학습처럼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도 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그 기억률도 올라가게 되고요. 강한 임팩트도 받게 됩니다. 회상도 잘하게 돼요. 효과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라디오의 특성에 대해서 학자 찰스 오스굿은 마음의 극장, 시어터 오브 더 마인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극장 갈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앞에 뭐가 있죠? 극장 가서 이렇게 좌석에 앉으면 앞에 흰색 스크린이 있어요. 그리고 영사기가 이렇게 투사를 하게 되면 그 흰색 스크린에 그림, 영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영상, 그림이 소리를 통해서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그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찰스 오스굿은 라디오의 이런 특성을 마음의 극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상상력을 자극한 사례로 저는 다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스리랑카, 몰디브 이쪽에 이제 직항을 주 3회 운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알리는 그런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이때 다음의 내용을 소재로 삼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곧 이륙을 하려고 해요, 비행기가.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리죠? 스튜어디스나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해주는 소리가 들리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행기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는 이제 곧 막 이륙을 하려고 해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광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비행기 안에 앉아 있고 다음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눈을 감아주세요. 광고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장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지금 수많은 보물이 숨겨진 인도양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스리랑카의 낯선 향기와 몰디브의 빛나는 여유까지 충분히 누리는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곧 이륙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스리랑카 몰디브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비행기 안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막 뜨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와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여행 떠나는 기분이 들 것 같고 또 뭔가 이게 설레임 그리고 여행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라디오는 잘만 이용하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라디오 매체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라디오 매체의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매체는 이런 장점 못지않게 많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시각적 요소의 결여입니다. 라디오는 비주얼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소리 하나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 정보들이 소비자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 메시지를 오해하거나 오인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왜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들어도 한 번 듣는 것만큼 못하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듣는 것은요, 보는 것에 비해서 이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지도 못하고 또 소비자들이 그것을 많이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라디오 광고는 전반적으로 이 광고 메시지의 전달력도 떨어지고 호소력, 이해도, 기억률, 회상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또한 이런 비주얼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 창의성에도 한계가 있어요. 이 라디오 광고는 보여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시각적 메시지 전달이 필요한 광고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데몬스트레이션 광고들이죠. 여러분들 이 데몬스트레이션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몬스트레이션 번역하면 시연, 실현, 시범, 입증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광고 안에서 직접 제품의 성능이나 혜택, 기능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증명하는 기법을 데몬스트레이션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광고 안에서 이렇게 직접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 기능들을 알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른 방식에 비하면 소비자들의 어떤 믿음, 신뢰감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 광고는 이 데몬스트레이션 기법을 쓸 수가 없죠.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광고에는 라디오 매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큰 단점이다 보니까 이제 광고주들이 라디오 매체를 많이 외면을 합니다. 자, 여기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디오 광고는 그 광고 안에서 스스로 이 비주얼이 제시되지 않아서 아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각적 요소의 결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광고냐면 바로 배달의 민족 광고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이 배달 전문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음식점에 대해서 리뷰한 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주문 많이 한 거,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뭐 부산, 대전, 청주 이런 특정 지역에서 그리고 특정 동네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집이 어딘가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라디오 광고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에서 스스로 비주얼이 이 시각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어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라디오 광고를 들어보시겠는데 이게 이제 라디오에서 집행이 돼서 실제로 집행할 때는 소리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때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게끔 텍스트를 같이 제시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집행될 때는 그 텍스트가 같이 나가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소리에 주목해서 한번 이 배달의 민족 라디오 광고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광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쫙쫙 늘어나는 이 순백의 치즈 좀 보세요. 아, 라디오구나. 2015년 1월부터 4월 기준 배달의 민족 대구시 피자 부문 사진 리뷰수 1위. 지산 1동 봉수와 피자. 지산동 주민분들 직접 시켜서 보세요. 아, 다들 식사 안 하셨으면 배달의 민족. 자, 이 광고에서 이 배달의 민족은 대구의 이 맛집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봉수와 피자라는 이 피자집의 그 피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치즈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치즈를 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 라디오구나 라고요. 이 라디오 매체는 시각적 요소가 결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아, 라디오 매체구나 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라디오 매체는 이제 이 비주얼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단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점으로는 낮은 주목도 문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라디오 매체는 백그라운드 미디어, 배경적 매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 뭐 공부라던가 운전이라던가 집안일이라던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광고 이런 거에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하지 않고요. 그야말로 반의식 상태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라디오 매체는 다른 매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 주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리고 또 소리 이거 하나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 라디오 광고는 그냥 귀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라디오 광고에 주목을 못하게 되고 또 나중에 기억 이런 것들도 잘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라디오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집행하려고 한다면 라디오가 이러한 그 단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걸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낮은 주목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광고인들은 어떤 식으로 광고를 제작을 하냐면 일단은 반복을 많이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반복하니까 뭐지? 하고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되죠. 또 좋은 음악들을 많이 이용하고요. 때로는 리듬감, 이런 은율감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뭘까? 이렇게 광고에 주목하게 만들고 기억도 잘하게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라디오 광고를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 광고는 이 낮은 주목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억을 하게 유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판단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고차 매물 검색에 할부금융 정보까지 다 되는 포털은 오토 인사이드.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가 궁금할 땐 검색창에 뭐? 오토 인사이드. 현대캐피탈이 만든 중고차 포털 오토 인사이드. 까먹으면 손해니까 한 번 더 오토 인사이드. 외우세요. 오토 인사이드. 외우시라고요.
네, 이 광고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나요? 네, 반복 기법을 쓰고 있죠. 오토 인사이드라는 이 브랜드를 무려 6번이나 광고에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니까 아니 도대체 뭐야 하면서 이제 청취자들이 귀를 기울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 라디오는 사람들 주의를 끌기 어렵다는 이런 단점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해서 광고를 만들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반복 기법을 쓴다든가 해서요. 자, 그 다음 단점으로는 이 클러터링을 들 수가 있습니다. 클러터는 우리 수업에서 이제 자꾸 지금 언급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클러터가 뭐였나요? 클러터는 혼잡 상태를 뜻한다고 했었죠. 요즘은 이 정보가 굉장히 늘어났고 또 광고들 간의 그 경쟁도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주목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메시지 전달을 방해해버리는 아주 혼잡한 그 매체 환경, 혼잡스러운 이런 상태, 이것을 바로 혼잡도, 클러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TV 매체 못지않게 이 라디오 매체도 클러터가 아주 심합니다. 일단 라디오 매체는 굉장히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방영이 되죠. 뭐 뉴스도 나오고 날씨 정보도 나오고 교통 정보도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광고들도 같이 집행이 됩니다. 더욱이 라디오는 이 채널별, 프로그램별, 시간대별로 청취자가 딱딱 나눠지다 보니까 이 경쟁 그 브랜드들이 비슷한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광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제품이 기독교 용품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는 기독교 방송 CBS에다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기독교 용품 그 광고주들도 다 이 CBS에서 광고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유사한 그 광고주의 광고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혼잡스러운 느낌이 들게 돼요. 바로 그런 의미로 얘기를 드린 거고, 이 클러터가 심하면 사람들이 또 광고야? 해서 광고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광고의 효과가 저하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러터 문제를 효과적으로 잘 극복한 사례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1차 시에 지금 후반부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집중도도 좀 많이 떨어졌을 거고 좀 피곤함 이런 것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나무 숲에 서 계신다고 상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푸르른 대나무가 쭉쭉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여러분들한테 불어옵니다.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들까 한번 상상하시면서 이 광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광고는 지난 2016년 대한민국 광고 대상에서 라디오 부문 대상을 차지했던 광고입니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나무. 이곳은 담양 대나무 숲입니다. 들리세요? 대나무 숲이 지구의 열을 내리는 소리. 숲이 지구의 해열제입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킴벌리. 네, 이 광고는 지금 광고에도 나왔지만 광고주는 유한 킴벌리고요. 이제 숲은 해열제 이 광고 캠페인이었습니다. 숲은 이제 이 지구의 해열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한테 확실히 이제 알리기 위해서 유명한 여러 숲들,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은 이제 단양 그 대나무 숲이에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그 금강 송림, 그리고 철원의 DNG 숲, 이런 데를 이제 찾아가서 거기에 숲의 소리들, 그러니까 새가 지저귀는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녹음을 했어요. 그것을 이제 광고로 만들어서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들려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구의 온난화를 이렇게 막아주는 해열제로서의 그런 역할을 이 숲이 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ASMR을 활용을 했죠. 그래서 이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뇌를 자극하고 뭔가 안정감, 편안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시원한 숲의 소리가 들리면 이게 뭐지? 하고 광고에 주목을 하게 돼요. 클러터를 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이 주의를 굉장히 잘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호응을 받았고 또 이렇게 상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라디오 매체를 주요 광고 매체로 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라디오 매체는 이 클러터가 심하니까 그걸 인지하시고 어떻게 저 혼잡도 문제를 해결할 건가, 이 혼잡도를 뚫고 어떻게 사람들의 주의를 끌 건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광고를 창작하고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라디오 매체의 또 다른 단점은 일회성, 이례적이다라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매체는 전파를 이용하는 매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 광고는 우리 귀에 들리는 순간 소멸해버립니다. 뭐 신문, 잡지 이런 매체처럼 소비자가 원할 때, 필요로 할 때 그것을 다시 꺼내서 반복해서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은 이 단점을 이제 뉴미디어를 이용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있긴 하죠. 그런데 그건 뉴미디어를 이용해서 해결한 거지, 이 라디오 본래의 이 고유의 전통적인 특성 측면에서는 라디오 매체는 전파를 이용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일회성이다라는 그런 한계를 지닙니다. 그 다음 라디오 매체의 또 다른 단점으로는 낮은 도달률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라디오는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매체입니다. TV는 물론이고요. 모바일, PC, 인터넷, 심지어 케이블 TV나 종편보다도 이 라디오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광고를 집행하면 이 광고 도달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광고가 잘 도달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광고 효과도 저하될 수밖에 없죠. 보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광고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단점으로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힘들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광고의 표준 길이가 몇 초인가요? 그렇죠. 프로그램 광고가 20초라고 했죠? 그래서 라디오 광고의 표준 길이는 20초입니다. 20초. 굉장히 짧아요. 또 뭐 15광고 같은 경우는 10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 매체에 비해서 이 라디오 매체는 광고 전달 시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이 제품이나 브랜드,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소비자들을 논리적,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소비자가 이렇게 정보를 원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뭐 컴퓨터, 노트북 이런 고관여 제품들은 소비자가 정보를 많이 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소비자가 정보를 원해도 라디오 매체는 이 광고 길이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비자가 원해도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교시를 이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을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약해 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한번 얼마나 잘 오늘 내가 배웠나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차 시에는 라디오 매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라디오 매체에서 보여지는 광고의 종류를 처음 살펴봤죠. 그래서 라디오 매체는 기본적으로 이 TV 광고의 종류와 굉장히 유사한데, 이 라디오는 이 시각적 요소가 결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광고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만 이용해도 괜찮은 그런 광고 유형들, 즉 프로그램 광고, 토막 광고, 15광고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광고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라디오 광고 요금과 판매에 가서는 TV와 마찬가지로 라디오도 지상파 매체이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KBS, MBC 이런 쪽의 라디오 광고 요금은 공영 미디어 랩인 코바코에서 요금 책정하고 광고를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SBS 여기에 라디오 광고는 민영 미디어 랩인 SBS MNC에서 광고 요금 책정하고 판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의 특성에서
장점으로 이 라디오 매체는 병행성, 수용도 이런 것이 뛰어나다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상상력을 자극한다까지 6개 우리가 살펴봤고요. 단점으로는 시각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이 치명적인 단점에서부터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 6개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종료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